어제 발생한 거제 통근버스 추락사고, 오늘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정원보다 더 태우고 또 안전벨트 안 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거듭 절감하게 되는데요. 부정석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조선소 통근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거제 14번 국도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휘어진 가드레일과 타이어 흔적을 조사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버스엔 탑승 정원보다 14명이 많은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이어지는 휴가를 앞두고 퇴근을 서두르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결국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들은 좌석 사이 통로에 손잡이 없이 서 있다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차를 빨리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이 직원이 몰려서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직원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버스 안에서 좌석 밖으로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 피해가 컸습니다. 그 면허 한번 배고 그 습관이라 해서 또 귀찮다 가면서만 안 매게. 경찰은 통근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만큼 정비 불량이나 차량 기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나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주인이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기물 3,000톤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밤사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해 9명이 다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통근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있나요? 다 내리셨어요?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 상신 지하차도 안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산타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4살 여성 김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산타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달리던 K3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나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또 다른 호텔에서는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10여 미터 높이의 작업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선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주인이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기물 3,000톤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한 고갯길에서 37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신 씨 등 2명이 숨졌고 임신부 35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대전시 문지동에서 33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있던 폐기물 3,000톤이 타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5층 36살 이모 씨의 집에서도 불이 나 내부 3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출한 사이 불이 났다는 집주인 이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통근버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70대 고령이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통근버스 한 대가 좌회전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통근버스는 2층 건물에 충돌한 뒤 질주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쾅 마지막에는 부서지는 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이거 뭐지? 지진도 아닌데 뭐지? 버스 주변에는 부서진 건물과 차량 잔해 쓰러진 가로수들로 아수라장입니다. 멈춰선 버스 양옆으로 추돌당한 차량들까지 튕겨져 왔습니다. 그냥 죽는구나 싶어서 저 버스가 왜 저러지 하면서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71살 전모 씨가 중상을 입고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 전 씨는 좌회전 도중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령인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건강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건강 축제. 제8회 아멘 건강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좌회전을 하던 45인승 통근 버스가 큰 원을 그리며 반대편 차선을 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세대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가로수까지 쓰러뜨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버스는 인쇄소 가게 문을 그대로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피해를 본 가게는 처참하게 부서졌는데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참사를 빚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아. 안 멈추고 계속 건물까지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71살 버스기사가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등 1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죽는구나 싶어서 저 차가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 들면서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꺾이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사고 당시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CTV를 봤을 때 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닌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객이나 그다음에 피해 차량 운전자들 상대로. 경찰은 버스기사의 과실 여부와 함께 차량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가 구분기를 달리다 도로 바깥으로 미끄러집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통근버스가 새벽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차 안에서 못 나오시고 막 소리 지르는 상황이셨고 또 한두 분만 나와서 피해 흘리시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셨고. 이 사고로 승객 28살 박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15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가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기둥을 들이받은 겁니다. 택시기사 57살 최모 씨와 승객 2명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택시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벽을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역시 눈길이 화근이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도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차를 받으면서 20여 중 추돌 사고가 나 10여 명이 다쳤고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비와 진눈깨비가 영하의 노면에서 얼어붙는 어는비 현상으로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어제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퇴근길 통근버스 추락사고로 추가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신철 기자, 밤사이에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고요? 네, 저는 거제 대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 추락사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6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가장 많은 22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사이 백병원에서 치료받던 53살 김모 씨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제 퇴근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60명인데 아직 상태가 위중한 환자 1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45명이 정원인 버스에 62명이 타면서 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각 병원에는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과 동료들이 급하게 찾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찰도 사고 초반 부상자 파악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경찰서에는 새벽까지 환자 상태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파악을 마친 경찰은 오늘부터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오전 11시쯤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운전자와 탑승객들을 상대로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거제 대우병원에서 TV조선 이신철입니다. 택배회사 통근버스가 교각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택배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했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찌그러졌고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황급히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밤샘 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택배회사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피하려다 고속도로 아래 다리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충격으로 내리고 나니까 그냥 들여받았더라고요. 일 갔다가 오는 바람에 다들 자니까 정확하게는 못 보지. 버스는 신호 대기 중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60km 정도로 달려와 이 교각에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 옆 보조좌석에 앉아있던 47살 이모 씨가 숨지고 4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었습니다. 쉬고 있어서 아르바이트하러 일하고 이제 오는 길에 택배 회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고된 작업을 끝내고 퇴근길 모두 잠든 사이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어제 첫 출근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뭉친 혀를 풀어서 키를 크게 해준다는 성장 치료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한 40대 한의사가 이 성장 치료를 구실로 여중생을 수차례 성추행했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김수경 기자입니다.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던 중학생 A양은 성장치료 광고를 내건 경기도 수원의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한의사인 43살 장모 씨가 안내하는 대로 마사지실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혈자리를 지압한다면서 침대에 누운 A양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겁니다. 장 씨는 A양이 교복을 입고 온 날에도 허벅지 근육이 굳었다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A양은 처음엔 치료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가 함께 성장 치료를 받고 있던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뒤에야 성추행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오히려 A양이 자신을 좋아해 떼어내려고 하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치료 행위로 속여 나이 어린 A양을 성추행한 장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수경입니다. 얼마 전 호텔 수영장에서 남성 2명이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남성의 처가가 유명 연예인 집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호텔 수영장에 여성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40대 남성 김모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부인의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 집안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후배 정모 씨가 부른 20대 여성 2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들의 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4가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한 반면 불구속 입건된 후배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술에 약을 타라고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범격이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수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19일) 동안 8명을 성폭행한 30대 연쇄 성폭행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화만 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여고생들을 깨어냈는데 이 남성은 반성은커녕 성폭행할 때 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30살 무직자 차모 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두 시간 대화만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상대 여성은 쉽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 씨는 여성을 경기도 수원의 모텔까지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갑자기 돌변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했습니다. 유인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만나면 돈을 주겠다. 만나서 대화하면 돈 주겠다. 차 씨는 성폭행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자 차 씨는 같은 방법으로 19일 동안 여성 8명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차 씨의 범행은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위패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협박 때 피해자들이 움츠러든 모습을 보면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유포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쥐님이라 칭하라며 이상한 행동들을 시켰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살 김모양을 알게 된 42살 종모 씨.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김양에게 접근해 다음 날 수원의 한 주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시꺼먼 속내를 드러낸 종 씨. 김양에게 개 역할을 주문하고 주인인 자신에게 복종하라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자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김양의 등에 미리 준비한 사인펜으로 주인님 사랑합니다라는 등의 글자를 적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어지면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며 더욱 자극적인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보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종 씨는 또 다른 10대 여고생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자신이 성폭행했던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하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 제작까지 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배우를 꿈꾸던 20대 여성 2명이 연예기획사 간부의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신입 연예인의 일정을 담당하던 가해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 청춘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에는 이 별장 주인인 유명 연예기획사의 본부장과 팀장, 신인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 등 4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중 신인 여배우 A씨와 배우 지망생 여성 B씨가 먼저 잠들었는데 본부장이 잠을 자러 가자 팀장인 34살 정모 씨가 돌변했습니다. 정 씨는 22살 신인 배우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정 씨의 극악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살 비마를 당시 기획사 본부장은 잠에 빠져 정 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기획사는 정 씨를 해고 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정 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징역 12조의 공동대책 성목적 침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누르자마자 경기 남부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며 곧바로 시흥경찰서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관할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되어 공원을 관할하는 순찰차 PDA로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안전을 위해 서울의 모든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내년 3월까지 7억 5,2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내 모든 공원 화장실에 여성 장애인 화장실 모든 칸과 수유실 그리고 세면대 곳곳에 비상벨 3,914개를 설치합니다. 올해 지금 설치한 곳은 이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 494개소 2,631개소에 이제 우선 설치 완료했고요.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에 그동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약 50% 정도에만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을 눌렀을 때 경광등과 사이렌만 작동하고 경찰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비상벨은 검정, 노랑, 빨강 등 눈에 잘 띄는 원색으로 표시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현재 위치 정보가 3G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달됩니다. 또한 벨을 누르는 동시에 화장실 문 밖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사이렌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모든 비상벨은 관할 자치구와 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고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바로 수리하거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 공용 화장실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알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누르지 않아도 비명 소리에 반응하는 비상벨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비상벨.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눌러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그게 즉각 생각이 날까? 또 그거를 진짜로 사용하게 될까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비상벨이 서울대학교 한 여자 화장실에 등장했습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핸드드라이어 소리 등의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말소리에도 비상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하철 객차 소음 수준인 85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2초 이상 들리면 작동하도록 한 겁니다. 핵심 기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경광등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렌에 연결하든지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이것을 접목했다는 것이고 이 장치를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넓게 퍼져 있는 다수의 화장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공용 화장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한 여자 화장실에 비명만 지르면 사이렌이 울리는 특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시중에 판매될 예정인데 실제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곧바로 사이렌이 큰 소리로 울리고 화장실 밖에 달린 경광등도 요란하게 번쩍입니다. 비명만 듣고도 위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설치된 겁니다. 작은 비상벨을 직접 눌러야만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화장실 어디에서도 크게 비명만 지르면 이 보드에 달린 특수 센서가 작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실과 112에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새벽 1시 이때까지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한 곳에는 안내판도 붙일 예정이어서 연구진은 화장실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속도 측정기 앞에서는 다들 속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완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남 묻지마 살인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새로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사이렌이 울리는 여자 화장실이 서울대에 설치됐습니다. 서초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공공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여자 화장실. 무언가에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한무영 서울대 공대 교수팀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스마트 세이프 화장실 장치입니다. 센서에는 비명이 감지될 때 건물 관리실이나 112에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센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2초 이상 날 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문이 닫히는 등의 일상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센서에는 이 밖에 열, 연기, 냄새를 감지하는 기능도 있어 화재나 실내 흡연 등을 감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악취를 잡아내는 센서는 변기가 막힌 경우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하고 좀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실 여성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두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구팀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다음 달 완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 들 사이에서 뭉친 혀를 풀어서 키를 크게